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남구 용호동의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경매권 둘러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기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총 4건이 보입니다. 32평, 53평, 72평, 93평입니다. 입찰일 빠른 순서대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경매 입찰일은 진행되다가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연기되거나 변경되면은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간혹은 연기 변경이 아니라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일이 정지되었다 이러면은 짧아도 몇 달, 길면은 1년 이상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가는 물건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정지되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찰받고 말입니다. 낙찰받고 잔금 내려고 대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종종 봅니다. 그죠? 오늘도 그렇게 정지되어 있다가 다시 또 진행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93평형입니다. 입찰일 굉장히 임박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구 경매 물건은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동부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의 6408대입니다. 감정가 12억 3천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8억 6,100만 원 최저가로 8월 4일에 경매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매권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봅니다. 204동이거든요. 여기 용문초등학교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요게 204동입니다. 204동입니다. 남동향이다. 그죠? 남동향입니다. 자, 남동향이고 한 층에 2개 호실이 있습니다. 여기 1호 라인, 2호 라인 됩니다. 경매 물건은 1호 라인이고요. 24층 중에 20층 물건입니다. 그리고 204동은 좋은 게 뭐죠? 바로 앞에 여기가 중앙공원이다. 그죠? 중앙공원 조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204동에서 말입니다. 여기 204동에서 여기 밑에 140동, 141동 여기까지가 300m가 넘습니다. 뻥 뚫렸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위치는 봤고요. 그럼 권리 분석상 전혀 하자 없습니다. 21년도 12월 24일 근저당 있고요.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 신청했고 등기부상 매수인 즉 낙찰자가 인수할 거 없고요. 주사된 임차 내역도 없습니다. 법원 서류에 의하면은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점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8억 6,100만 원입니다. 8억 6,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개물건 있지 않습니까? 중개물건이 93평형이 47세대가 있는데 매매가 4건이 있다고 합니다. 9억 3천에서 12억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실거래가 25년도에 지금 실거래가가 2건이 있습니다. 9억 6천, 8층 9억 6천, 그리고 5층 10억 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지금 8억에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최저가 8억 6천10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평형입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의 106653입니다. 72평형입니다. 감정가 9억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최저가, 그러니까 감정가의 64%, 5억 9,520만 원을 최저가로 해서 8월 18일 날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제 3차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부산 물건은 30%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70%, 그리고 두 번 유찰되면 49%가 되는데 예전에는 20%씩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차락은 하나, 최저가가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64%입니다. 자, 이 물건 입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127동입니다. 127동입니다. 127동은 여기입니다. 127동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어디냐면은 여기가 분포 초, 중, 고 됩니다. 여기 남동향 이게 127동입니다. 자, 그리고 127동 여기 이쪽으로 나가면 북측으로 뭐가 있냐면은 하이츠사이, GS 하이츠사이 있고 그리고는 W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상권이 제대로 그저 형성이 돼 있죠. 여기 127동이거든요. 나가면 뭐예요? 여기 상권들을 쭉 여기 상가 건물들이 있고요. 여기도 학원이니 뭐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남천동 학원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도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상가 있고 W 상가 이용하기에 참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7동입니다. 여기도 이제 평수가 크죠. 72평형이다 보니까 한 층에 2개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1호, 2호대입니다. 경매권은 1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이고 25층 중에 15층 물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물건은 뭔가 좀 오래됐죠? 2023 타경이니까. 자, 이 물건이 말입니다. 24년 7월 달에 24년 7월 15일에 경매 3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때 12명이 입찰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7억 3,370만 원이었고요. 2등 입찰가는 6억 8천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낙찰이 되고 매각 허가까지 났었는데 이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되고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정지되어 있다가 이번 25년, 지금 8월 달에 1년 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 보니까 24년도에 말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24년 8월 2일 날, 그죠? 24년 8월 2일에 채무자금 소유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법원 보강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그때 입찰일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7월 15일 날. 자, 일주일 지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되죠. 자, 매각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말입니다. 채무자금 소유주가 정지 신청을 제출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거, 나 기다리겠습니다. 정지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으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되고, 그리고 본건의 낙찰자처럼 그죠? 법원 보강금,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반환받겠습니다. 나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이제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는 기다리겠다 했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경매로 나오지 않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갔겠죠. 그죠? 속행한다고, 잔금 납부해도 된다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5억 9,520만 원 지금 최저가입니다. 자, 권리상의 하자 있는지 볼까요? 자, 등기부 봅니다. 2018년도에 소유권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달에 근저당이 있고요. 자,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고 채권의 합계가 13억을 넘습니다. 그리고 압류까지 하면 더 하겠죠. 하지만 전부 다 말소 대상입니다. 경매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세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3평형입니다. 53평형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의 4105의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자, 여기는 감정가가 7억 7천이고요. 그리고 2차 최저가 70% 5억 3,900만 원입니다. 8월 18일에 경매를 진행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동이라고 합니다. 자, 109동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요. 109동. 여기입니다. 109동입니다. 여기 109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옆에 보니까 어린이집 있고 뭐 유치원 있고 지금 그러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127동 안내드렸죠. 127동은 여기다 있습니다. 분포 초, 중고 있고 127동이었고 이번엔 여기 109동인 겁니다. 역시 남동향입니다. 남동향이고요. 그리고 4개 라인이 있습니다. 4개 라인. 1호, 2호, 3호, 4호 됩니다. 경매 물건은 3호 라인입니다. 25층 중에 18층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2020년도에 매수를 했고요. 그때 이제 요 물건을 매수를 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받은 이 근저당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요. 전입세대도 없습니다. 자, 전입세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습니다. 그러면은 권리분석의 하자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 권리분석에 할 때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우리가 인수할 거 있느냐, 뭐 선순위 가등기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게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고, 또 뭐냐면은 그 등기부에서 예를 들면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전입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냐 아니냐, 그걸 따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있다,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냐. 임차인이 있다고 무조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후순위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그러면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했느냐. 뭐 그럼 배당을 받느냐. 뭐 못 받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 세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 임차권 등기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건입니다. 32평형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사건 번호입니다. 자, 사건 번호 아까 53평형 같습니다. 2024 타경의 4105에 이번에는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아까 물건 번호 1번이었죠.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이 두 사건 물건 번호 1번, 2번 요거는 소유주가 같습니다. 한 사람 물건이에요. 그리고 현재 아까 53평형은 전입세대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 물건에는 여기에는 소유자가 이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물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 5억 8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3억 5,560만 원입니다. 입찰일은 8월 18일입니다. 자,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8동입니다. 238동은 용문초 있는 종이거든요. 자, 봅시다. 238동. 자, 용문초. 아까 용문초 앞에 그죠? 93평형 204동 거 맞죠? 이번에 238동 여기입니다. 남서향이다. 그죠? 남서향입니다. 한 층에 4개 라인이 있습니다. 4개 라인이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됩니다. 경매 물건 2호 라인이고요. 25층 중에 4층 물건입니다. 자, 238동도 역시 이쪽 그죠? 뭡니까? 하이츠 자이 쪽에 상가를 이쪽 뭐죠? 상권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깝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권리상의 하자는요.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4억 5천에 매수를 했다가 그때 이제 근저당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담보대출 받아서 이제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그러니까 채무를 인수하면서 2017년도 11월 달에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근저당이 또 있습니다. 부산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계속 받았고요. 자, 그리고 경매가 부산은행에서 들어왔습니다. 채권액 합계가 12억을 넘습니다. 그죠? 시세보다 훨씬 높죠. 하지만 뭐 다 말소되니까 경매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 역시도 소유자 세대 전입돼 있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내드린 물건이 총 4건이 있습니다. 93평형 204동의 20층, 그리고 72평형 127동의 15층, 그리고 53평형 109동의 18층, 그리고 32평형 238동의 4층입니다. 4건 다 서류상으로는 권리분석에 하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경매를 명도 나는 혼자서 협상도 잘하고 할 수 있어 하는 것 같으면은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죠? 명도에 있어서는 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때그때 컨설팅 받아가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경매 물건은 사실은 그렇게 까다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은 보통 한 8, 90%가 권리 분석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선순위 임차인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면은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시세조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미납관리비도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미납관리비 지금 현재 얼마 밀려있다 이러면은 낙찰받고 잔금 내고 명도할 때까지 몇 달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불어나겠다라는 걸 계산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입찰가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혼자서 경매 진행 어려우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